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기어이 38.5K를 뚫고 그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이 어떻게 될지 살펴보고 2024년도 1월이 코인 시장과 비트코인의 아주 중요한 시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세력들이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 여러 이야기들을 흘리면서 어떤 식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은 비트코인의 그 자체인 회사로 많이 유명하잖아요. 마이클 세일러가 워낙 비트코인을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비트코인을 17만 개 이상 들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 신청이 됐다. 그다음에 승인이 될 거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트코인이 오르는 것보다 오히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이 더 많이 상승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장에 2023년도 하반기에 아주 많이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되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비트코인의 상승분보다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상승이 더 컸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기관이 비트코인을 바로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신청이 돼서 사기 전에는 비트코인을 바로 사기 어려우니까 관련돼 있는 주식을 매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기관의 수요가 늘고 있다. 비트코인보다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이 더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부분은 의미하는 바가 엄청나게 큰데요. 뭐냐면 앞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 신청이 됐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거에 베팅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마이크 노보그라츠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관들이 비트코인이 앞으로 우상할 거에 대해서 베팅을 하는 그 수요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갖고 있는 뒤에서 이것들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혹은 세력들이 계속 이야기를 전하면서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식들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살펴보게 되면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은 예전에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봐야 되잖아요. 이 뒤에 진짜 주주가 누구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보시면 뱅가드, 블랙록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런 물량들 같은 경우는 전체의 16%를 차지하고 있고요. 물론 블랙록은 운용하고 있는 돈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 있는 건 맞지만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에 유난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소식을 하반기부터 계속 흘렸죠. 블랙록에서 승인 신청을 할 거다. 그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 PPT 했다. 그 PPT 자료도 저희가 볼 수 있는 지경까지 왔는데 왜 그런가? 를 보면 이렇게 띄워주면서 일단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관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하기 전에 앞서서 미리 판을 깔아줘야 되는데 그럼 뭘 사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이나 관련되어 있는 걸 사라. 이렇게 판을 깔아주고 그 뒤에 승리되면 이 상승분도 먹어라. 이런 전략을 세워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본인들이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과 관련되어 있는 또 코인들과 관련되어 있는 주식들을 아주 많이 이미 보유하고 있으면서 분위기를 띄워줘서 먹고 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시켜서 또 먹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도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비트코인 하는 이유가 뭐 진짜 좋아하는 것도 맞아요. 정말로 너무나 많이 좋아하는 것도 사실인데 그것 이외에도 이렇게 해야 비트코인 불장이 됐을 때 본인들의 주식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아주 잘 알고 있고 그러니까 월가들은 그리고 이 기업가는 서로 본인들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거리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코인 시장, 그다음에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사람들이 신규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좋은 창구기 때문에 좋은 부분이 있는데 이 세력들은 그런 걸 통해서 늘 봐야 되는 게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돈을 벌어야 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렇게 돈을 벌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된 소식은 정말 매일매일 나오는 것 같아요.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를 아주 잘 알 수 있는데 그레이스케일에서도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에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비트코인의 ETF는 승인이 된다 안 된다 예스와 노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의 문제다 when의 문제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기사는 사실 예전에도 한번 전달해 드린 적이 있고 제 생각도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된다 안 된다의 문제는 이미 지나갔다. 한참 전에 지나갔고 언제의 문제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 여기에 힘을 줘야 되는지 판이 바뀌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게 어제 굉장히 관련돼서 전문가분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릭 발츠나스 같은 경우는 ETF 완전 전문가고요. 이분이 비트코인과 다른 이더리움 ETF에 관련된 소식들을 아주 잘 전달해주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2024년도 1월 5일 날 이때가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ETF 전문가, 월가의 ETF 전문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스캇 존슨이라는 분이 관련되어 있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게 오피셜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이분들이 전달하기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기 직전, 그러니까 이 SEC에서 승인하기 직전까지의 가장 비공식적인 형태의 승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컨펌이 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전까지 과정을 봤을 때 컨펌 직전에 있는 그런 문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ETF 전문가가 아니고 또 이런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가 막 다 본 다음에 여러분들께 그 내용을 해석을 해서 이게 맞다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걸 전달을 드리는 건데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캇 존슨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러니까 파이낸셜 이쪽에 있는 법률가예요. 변호사예요. 이분은 변호사고 ETF 전문가고 그분들이 봤을 때 이런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1월 5일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승인 아니면 연기 결정이 날 텐데 이때까지 나야 되고요. 이걸 이용해서 만약 연기시킨다고 뭐 하방으로 한 다음에 올릴 수도 있는 거고 승인된다면 바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주 중요한 날짜 꼭 기억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장난이 아닌 게 잘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를 승인 신청하는 월가에서 그러니까 뭔가 작은 애들 피라미 이런 급이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요. 뭐 10년 전에는 그랬죠. 쳐주지도 않는 애들이 신청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맨날 블랙록 하니까 우리한테 너무 친숙하잖아요. 블랙록, 피델리티, 프랭클린 템프터 이런 애들 막 친숙해져 버렸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운영하는 자산 운영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냐면은 얘는 뭐 1경이 넘습니다. 운영하는 자산이 1경이 넘어요. 1경이. 그다음에 프랭클린 템프터 같은 경우도 4천조가 넘는 거죠. 이게 한 5천조 정도 될 거예요. 이렇게 운영하는 돈이 이렇게 큰 회사들이 이 기업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얘네들이 운영하는 자금이 전부 다 들어오진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만큼 큰 규모의 회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그 안에서 작업을 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들어오면 장점에 대해서는 자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로는 접근성이 편해져요. 미국 주식 사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크립토 거래소에 가지도 않아도 되고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펀드들, 연기금들이 비트코인 ETF를 자기의 포트폴리오로 담을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돈이 들어오고 돈이 편하게 들어오고 다 돈과 관련돼서 너무나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 효과는 우리가 반드시 계속해서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트코인이 어제 38.5K를 뚫고 올라갔습니다. 38.6K, 7K 위에 있는데 아주 중요한 라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38.5K부터 39K, 40K까지 룸이 있는데 그 사이에 강력한 저항대다. 이 구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개인으로 청산된 금액이 30억이 넘을 만큼 그러니까 하나가 청산되는 계약 단위가 30억이 넘을 만큼 큰 청산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뭐 10억 단위도는 너무 많았고요. 어제 올라갈 때 계속 보고 있었는데 숏 포지션이 많이 구축이 돼 있었고 청산이 많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8.5K 위로 올라갔고 올라가면서도 또 롱 포지션이 붙으니까 바로 빠뜨리면서 거기도 또 깨고 다시 올라가는 거를 보면서 와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강력한 저항대를 뚫고 살짝 올라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올라오게 되면은 강력한 저항대 늘 말씀드리지만 저항대를 힘차게 뚫고 올라오게 되면 여긴 지지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번의 시도가 있었고요. 4번의 실패가 있었고 5번째 성공을 했던 이 저항대는 뚫렸다. 밑으로 내려가도 괜찮아요. 뚫었기 때문에 내려가면은 더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한번 뚫었기 때문에 그런 구간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과거와 다르게 과거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냥 제가 뭐 차트쟁이는 아니지만 보시면 과거 이렇게 올라왔을 때랑 이 다른 모습 보이세요? 그러니까 올라가려고 하는 의지가 이 그래프에도 보이잖아요. 여기서 꺾여가지고 내려가고 이렇게 꺾여서 내려가는데 여기는 이 의지가 보였잖아요. 올라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청산맵을 보게 되면은 39K에 아직 청산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공방전은 끝나지 않았어요. 여기도 굉장히 강한 포지션이 남아 있기 때문에 39K 어떻게 되는지 살펴봐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있었던 수많은 숏 포지션은 청산이 됐고 이게 올라갔을 때 롱 포지션이 붙으니까 이것까지도 정확하게 건들고 다 터트린 다음에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세력이 움직이는 방향은 그러니까 만만치 않다. 쉽게 보면 절대 안 된다. 이걸 보면서 저는 진짜 오랜만에 전율을 느꼈는데 그러니까 바로 붙더라고요. 롱 포지션이 뚫었으니까 롱 포지션이 바로 붙었는데 정확하게 이것까지 깨고 가는 걸 보면서 와 정말 절대 쉽게 안 주는구나 라는 걸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봤어요. 다음으로 오더북상의 현물 포지션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38.5K를 넘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그림을 그릴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고 보시면
바이낸스 상은 38.5K가 뚫리고 나서 다음으로는 40K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오더북 중요한 부분, 현물이 40K의 매도벽이 있다. 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사실 다른 것들은 볼 필요 전혀 없습니다. 얘네들 다 페이크예요. 이거 볼 필요 전혀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볼 필요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시게 되면은 제가 갈라님의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다른 오더북들이에요. 이거는 코인베이스의 오더북 자료입니다. 보시게 되면 코인베이스도 그러니까 38.5K가 뚫리고 나서 이 부분이 사라졌죠. 그러면서 이 40K에 다음 저항이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물 맵으로 봤을 때 39K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건 선물이었죠. 참 죄송합니다. 선물 맵이 있었고 현물은 바이낸스도 코인베이스도 40K에 있고 그 안에는 없다.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른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리빗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덱스인데요.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42K에 강력한 매도벽이 있고 그것 말고는 매도벽이 없는 걸 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파이넥스에서는 위에 있는 매도벽보다도 매수벽이 강하게 35K에 올라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35K를 지키겠다는 의지, 그러면 35K까지 내려오면 자기가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종합해 봤을 때 현재는 현물로서는 40K가 저항대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지지해주는 라인은 35K 라인에 비트파이넥스에서 강력하게 35K를 지지해주는 라인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넓게 보시면은 요 레인지에서는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 너그럽게 보면서 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코인 시장이 좋다 보니까 요즘 거시경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안 살피고 있는데 제가 게시판에도 한번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PC가 발표가 됐는데 그 누구도 보지 않더라. 그러면서 유가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근데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이 있었습니다. 원래 연설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엄청 관심을 가졌었는데 정말 관심을 안 가져요. 근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얘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 첫 번째로는 인플레이션이 더 내려가긴 해야 되는데 잘 잡히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로는 2024년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장이 요동을 쳤는데 2024년도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 지출과 소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즉 경기 침체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는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데이터를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냐? 경기 침체가 온다? 오케이. 그러면 금리 인하하겠지. 그러면서 금리 인하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런 것들을 채권 시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채권이 정말 미친 듯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채권이 이런 식으로 막 변동이 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미친 듯이 빠지고 있고요. 10년물 같은 경우도 4.2%까지 금리가 내려갔습니다. 이 채권물 금리가 내려간다라는 건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말과 같고요.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건 금리 인하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페드와치 이거 예상하는 거 옛날에 2022년도 2023년도 초에는 많이 가지고 와가지고 데이터를 봤었잖아요. 네. 요즘 안 보긴 하는데 뭐 예측을 보게 되면 2024년도 3월달 정도에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아주 높게 보고 있습니다. 3월과 6월달에 금리 인상을 단행할 거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뒤로 밀릴 수도 있고 또 정확하지 않은 날짜일 수 있는데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유동성이 풀리는 거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되고요. 실제로 미국은 그리고 전 세계는 글로벌 통화량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갔다고 말씀드렸는데 데이터로도 그게 찍히고 있습니다. 글로벌 통화량은 그러니까 유동성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바뀌었어요. 이미 반전이 됐고 금리가 인하가 되면 더 유동성이 많이 풀리겠죠. 그런 부분들을 시장에서는 보고 있다 라고 봐야 되고요. 창드래곤이라고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한국은행 총재님인데 이분도 내년에 이 경기 침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빚 많은 사람과 저소득층이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대비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상황인 거고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돈을 풀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자산시장은 또 올라가게 될 거고 이 자산시장에서 본인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타지 못하면 양극화는 어쩔 수 없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돈이 풀리는 거를 누군가는 잡고 누군가는 잡지 못하는 게 계속 반복이 되면 이런 양극화는 심해질 수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2024년도에 오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미국도 그렇고 한국은행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월과 12월 달에는 좋았다라는 그래프예요. 네, 12월 달, 그러니까 10월 달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그 라인에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그러니까 4번의 시도를 해서 5번째에 올라왔기 때문에 더 상승할 수 있는 이 모멘텀이 남아있다라는 거는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프랙탈 모델로 지난 영상이었나?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다시 한번 복귀해드리고요. 그러니까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4번 시도했고 5번째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히 있다. 하지만 여기서 봐야 되는 거 늘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으로 하락과 하락 횡보를 맞을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점점 다다르고 있다. 이게 뭐냐면은 롱텀 홀더의 커스트 베이시스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플러스 얼마인지를 보는 자료인데요. 150% 프로핏 구간에 다다랐습니다. 이 구간. 그러니까 많이 수익이라는 거예요. 수익이 많이 난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는 늘 한 번씩 그 뒤에 뭔가 그러니까 횡보나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어떤 식으로 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비를 해야 되는 건 맞고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대비, 그다음에 자신의 포트폴리오 대비를 하면서 진짜 가야 되는 방향 여기죠. 진짜 가야 되는 방향 여기기 때문에 이 큰 그림과 단기적인 준비 모두 다 잘 해야 되는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제가 바라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 굉장히 38.5K를 강하게 뚫었는데 이 강하게 뚫 라인 아주 좋은 지지대로 작용을 한 걸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38.5K, 38.5K 했던 거고 이게 정말 지지대로 작용을 해가지고 받침이 돼서 이렇게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장이 좋아지고 사람들이 조금씩 유입이 될 때 우리는 거시경제 상황, 온체인 데이터, 비트코인 다 좋습니다. 저는 근데 크립토에 온 이유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시기에 맞춰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어딘가가 돈이 더 몰리고 더 많이 벌 수 있는 단계가 있는데 그냥 단순히 코인 사는 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 뿐만이 아니라 이 생태계 안에서 무언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들도 굉장히 아주 타이트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시기에 맞춰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절대 이 코인에 대해서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 솔라나가 가격이 올랐죠. 그럼 솔라나 가격이 오르면 그 안에 생태계가 요동을 칩니다. 그 안에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